조선의 왕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게 기억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화왕의 남자속 연산군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는 그보다 더 짧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왕위를 빼앗겼으며 17도 되기 전에 차가운 산골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왕.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숙부였던 세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은 왕. 그래서 역사 속 세조는 오랫동안 피해 권력을 쥔 잔인한 왕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조건 악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권력은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그리고 어린 왕 단종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시간은 1452년. 초여름의 궁궐은 조용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안정시켰던 왕 문종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원래 몸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보았고 아버지 세종대왕을 도와 오랫동안 국정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책임은 결국 그의 몸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불안했습니다. 문종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세자,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만약 문종이 세상을 떠난다면 조선은 어린 왕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2년 5월 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궁궐 전체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은 순간부터 조선은 곧바로 다음 왕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 12살,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학문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총명함과 왕의 무게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에는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움직여줄 강한 중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북방을 개척한 명장으로 유명했고 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깊은 신임을 받던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어린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신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그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숙부였던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심도 있었고 정치 감각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상황을 읽는 눈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너무 어렸고 대신들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흐른다면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대신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양대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수양대군 자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왕의 숙부, 강한 정치력, 군사 기반, 그리고 왕위와 가까운 혈통. 누가 봐도 불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궁궐 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수를 줄였고 누구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이미 궁궐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은 가까운 사람들과 늦은 대화를 나눕니다. 역사 기록은 그날의 모든 대화를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결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결국 1453년 조선을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계유정난. 그날 새벽 궁궐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장한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칼을 든 병사들이 한양 거리를 지나갔고 대신들의 집 주변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뒤덮였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반대 세력 제거.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김종서는 공격을 받았고 그의 아들 역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 단종은 그 모든 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단종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조선의 권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수양대군의 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쉽게 반대하지 못했고 궁궐 안 사람들도 점점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유배되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아마 단종이었을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궐 안을 걸어도 예전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들, 누구도 쉽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분위기. 어린 왕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역시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직 왕은 단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명분은 여전히 어린 조카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권력은 한번 손에 넣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져야만 안전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좌는 아직 단종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을 움직이는 사람은 수양대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신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먼저 수양대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궁궐 안 공기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단종 역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린 왕은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믿을 사람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수양대군 곁에는 강한 인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그는 권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가장 강한 권력 옆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어린 왕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 한 사람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질서와 명분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1455년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과정은 겉으로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더 무서운 공포였는지도 모릅니다. 궁궐 안 누구도 크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막으려 했다가는 자신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단종은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16살.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상황이라는 이름 아래 궁궐 한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단종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신하들 가운데는 세조의 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왕은 아직 단종이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훗날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왕위에 오른 세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권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권을 장악했고 반대 세력을 억눌렀으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세조는 정치와 행정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국방 강화와 제도 정비에도 힘썼고 왕권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왕이 되어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단종을 불쌍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조 역시 그 시선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불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좌는 차지했지만 명분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을 현실로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단종 복위운동. 젊은 신하들은 몰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삼문이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충절로 이름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려야 한다. 그와 뜻을 함께한 인물들이 바로 훗날의 사육신입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등 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세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조는 결코 방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권력 싸움을 겪으며 사람의 움직임과 분위기를 읽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위 계획은 발각되고 맙니다. 궁궐안은 다시 피비린내로 뒤덮였습니다. 사육신은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삼문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사육신은 처형당했고 그 가족들까지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안전하지 않았고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좌제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누군가 왕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 조선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세조의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또 다른 복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세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단종을 궁궐 밖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왕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조선 전체를 다스리던 왕.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몇 명의 사람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배길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백성들은 몰래 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연민을 드러냈다가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단종은 영월에 도착합니다. 높은 산과 깊은 강으로 둘러싸인 곳.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영월의 밤은 길었습니다. 낮에는 산새 소리가 들렸지만 해가 지고 나면 세상 전체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단종은 그 작은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록 속 단종은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마음 아파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년이 그 외로운 산골에서 어떤 마음으로 밤을 보냈을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해지는 기록들 속에는 단종의 깊은 외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고도 하고 때로는 궁궐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고도 전해집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몇 명의 사람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그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양의 궁궐에서는 세조가 더욱 강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분명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권력을 빠르게 정리했고 국방과 행정체계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적지 않았고
왕권 역시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세조는 조선의 체제를 정비한 군주라는 평가도 함께 받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강해질수록 단종의 그림자 역시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원래 왕은 단종이었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조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조는 단종과 관련된 움직임에 점점 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단종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좌는 차지했지만 마음까지 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457년 세조에게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사육신 사건으로 많은 피가 흘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충성심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조는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좌는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단종의 죽음. 역사 기록에는 여러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어린 왕이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 겨우 17. 너무 짧은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종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단종의 이야기는 점점 더 슬픈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린 왕, 너무 외로운 죽음, 그리고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들은 단종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세조는 계속해서 조선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왕은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켜야 했고 반대 세력을 관리해야 했으며 백성들의 삶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세조는 그런 면에서 분명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의 업적보다 단종의 그림자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권력을 쥔 왕보다 억울하게 밀려난 어린 소년의 모습이 더 오래 남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강한 왕이 되었던 세조는 결국 평생 단종이라는 이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조를 볼 때마다 단종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권력을 얻은 순간부터 그 그림자 역시 함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조선은 결국 단종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묘도 다시 돌려주었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단종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히 왕의 비극이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의 잔인함을 마주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조의 이야기가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 권력을 위해 피를 흘리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던 유능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묻습니다. 세조는 정말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 정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고 두려움은 더 큰 비극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늘 그 선택의 대가를 오래 기억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단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강한 왕이었던 세조보다 오히려 외롭게 밀려난 어린 왕을 더 안타깝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강한 권력보다 억울하게 사라진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종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왕이기 전에
그는 너무 어린 소년이었으니까요.